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채스의 오픈일기와 그림 꿀팁을 그리고 있는 채채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 사용 방법에 대해 인스타그램으로 자주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큰맘 먹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부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환경을 세팅하는 것까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로크리에이트 드로잉을 위한 기본 세팅을 해볼 거예요. 캔버스 설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색상 프로필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등을 알려드릴게요. 드로잉에 앞서 스케치북 역할을 하는 캔버스부터 만들어 줄게요. 대체로 SNS에 올라가는 이미지의 경우 정사각형이나 세로가 긴 직사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태에 맞춰서 캔버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크리에이트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플러스 버튼을 눌러 줄게요.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옵션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자 하는 그림에 맞춰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두 개가 겹쳐진 플러스 버튼을 눌러줄게요. 캔버스를 정사각형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너비와 높이를 1080 픽셀, 1080 픽셀로 맞춰줄게요. 세로가 긴 사이즈의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가로 1080 픽셀에 높이를 135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캔버스 크기를 이렇게 다 설정했다면 다음으로는 해상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여기 DPI라고 적혀 있는 부분인데요. dots per inch, 즉 1인치에 점이 몇 개나 들어가느냐를 의미해요. 점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림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작업물의 경우에는 72 DPI나 144 DPI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나중에 인쇄를 하거나 굿즈를 만들거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 300 DPI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해상도 300 DPI의 경우는 프린트를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해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최대 레이어 개수를 확인할 거예요. 최대 레이어 개수는 눌러보면 클릭이 되지 않는데 아이패드 기종과 성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와 최대 레이어 개수가 다르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100개를 넘어가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내 아이패드에서는 레이어를 몇 개까지 만들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캔버스 크기를 전부 다 설정했다면 색상 프로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색상 프로필은 RGB와 CMYK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RGB는 우리가 디지털에서 보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MYK는 인쇄를 할 때 사용하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옮겨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RGB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RGB도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설정 값은 두 번째 sRGB 1966-2.1이에요. 이유는 현재 나와 있는 디스플레이 P3가 가장 좋은 색상 프로필이지만 가장 좋기 때문에 오히려 호환이 안 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나 호환이 가능한 sRGB 1966-2.1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타임랩스 설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림 그리는 과정을 녹화해서 어딘가에 업로드하고 싶나요? 그러면 이 타임랩스 기능을 설정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기본 옵션으로 두셔도 되지만 플랫폼에 고화질로 업로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튜디오 품질이나 무손실 품질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캔버스 속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색상과 배경 숨김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배경 색상의 흰색 동그라미를 누르시면 이렇게 무지개 색깔의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색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캔버스의 배경색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흰색 배경의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크게 변경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흰색으로 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배경 숨김 옵션을 볼 거예요. 배경 숨김 옵션을 키면 말 그대로 배경이 투명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모티콘이나 뒷배경이 투명한 영상 소스들을 만들 때 저는 요걸 켜고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굳이 이걸 켜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끄고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캔버스를 만들고 나서도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본 옵션으로 두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이렇게까지 완성이 되었다면 저희 캔버스 이름을 변경을 해볼게요. 제목 없는 캔버스를 눌러서 그림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작을 눌러줄게요. 우리가 설정한 대로 세로가 긴 형태의 캔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와! 이렇게 완성된 캔버스는 갤러리로 나가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제일 아래에 그림이라고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캔버스를 만들 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처음부터 진행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보다 이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세팅된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그림 그리는데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겠죠? 캔버스 설정이 끝났으니 캔버스 이름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없는 아트워크를 눌러서 드로잉 1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럼 드로잉 1로 들어가서 이제 그림 그릴 준비를 해볼까요? 저희 프로크리에이트의 기본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패너 버튼의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동작이라는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가해서 파일을 삽입하거나 사진을 삽입하고 아이패드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촬영하실 수도 있고요. 텍스트가 넣고 싶다면 텍스트 추가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어서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림 그리고 있는 걸 자르고 복사하고 캔버스 자체를 복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동작의 캔버스 버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을 선택하면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캔버스의 사이즈를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설정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어시스트, 페이지 보조, 그리기 가이드, 레퍼런스, 수평 뒤집기, 수직 뒤집기, 캔버스 정보. 세 번째 공유 버튼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그린 그림을 내보내기 하거나 다른 데로 전송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이미지 공유로 내가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그대로 공유를 하거나 레이어를 하나씩 공유할 수 있는 레이어 공유 기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디오 버튼의 경우 내가 그린 그림을 다시 볼 수 있거나 그림 그리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내보내기 하실 수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어두운 배경이나 흰색 배경으로 변경하실 수 있고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브러쉬 사이즈나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반대편으로 보내서 위치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유동적인 브러쉬 크기 조정의 경우 브러쉬 커서의 경우 내가 그림 그리는 브러쉬에 동그라미 버튼이 나타나서 커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움말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기 핸드북 버튼을 눌러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다음으로는 요술봉 모양 버튼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그림의 다양한 효과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올가미 버튼을 보도록 할게요. 올가미 버튼의 경우 내가 원하는 부분을 따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서는 자동, 올가미, 직사각형, 타원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두 번째 올가미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 모양의 버튼을 보도록 할게요. 선택 버튼이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빈 레이어라고 뜨는데 선택 버튼을 누르면 내가 그린 그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위치를 옮기실 수 있어요.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브러쉬를 선택해 줄 차례입니다. 여기 분 모양을 누르면 브러쉬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하고 싶다면 왼편의 크기를 통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만약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더 연하게 그리고 싶다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불투명도를 사용해서 이렇게 연하고 진한 농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브러쉬를 몇 가지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브러쉬는 잉크의 테크니컬 펜이라는 브러쉬입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 브러쉬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잉크의 스튜디오 펜이라는 브러쉬입니다. 스튜디오 펜은 테크니컬 펜에 비해 이렇게 모서리가 뾰족하게 나오는 특징이 있고요. 손목힘의 누르기에 따라서 펜이 두껍고 얇게 조절이 돼요. 테크니컬 펜의 경우에도 누르기에 따라서 이렇게 굵기가 조절되긴 하지만 스튜디오 펜만큼 사이즈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브러쉬는 서해의 모노라인이라는 브러쉬예요. 모노라인 브러쉬는 테크니컬 펜이나 스튜디오 펜이랑 다르게 그림을 그리면서 선 굵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펜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좋지만 모노라인 브러쉬의 경우는 펜 굵기가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꾹 눌러서 손목힘을 많이 사용해서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 그림을 그릴 때는 모노라인 브러쉬를 사용하더라도 손목힘을 빼는 연습을 위해서 테크니컬 펜이나 스튜디오 펜으로 그림 연습을 해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 점이 생기거나 줄이 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펜슬에만 브러쉬가 반응하도록 설정을 한 가지 해줄 거예요. 스패너 버튼을 누르고 설정에 제스처 제어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스처 제어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희는 제일 아래에 있는 일반 버튼을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손가락으로 페인팅 켬이라는 버튼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회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손가락으로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애플 펜슬에만 브러쉬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뒤로 가기나 앞으로 가기 같은 기능들은 작동은 하되 손가락으로 그림만 안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희 손날을 아이패드에 탄탄하게 받치고 안정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을 위한 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 뭔가 내 예상과 다르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브러쉬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브러쉬 버튼을 누르고 내가 선택한 브러쉬를 한 번 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스튜디오라는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두 번째 안정화라는 버튼을 살펴볼 거예요. 안정화는 쉽게 말해 손떨림 보정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그리기 패드를 한번 초기화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안정화의 양이 없음인 상태에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하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저희 그리기 패드를 다시 한번 초기화해서 이번에는 양을 최대로 하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하트를 그려볼게요. 아까 그렸을 때보다 그림이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내가 그린 그림의 라인을 프로크리에이트가 보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몇 분들의 경우 양이 이렇게 최대로 되어 있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양을 최대로 설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별이나 네모, 세모를 그렸을 때 이 모서리가 뾰족하게 나오지 않고 둥그렇게 처리되어 버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뾰족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까지 둥그렇게 처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너무 높이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저는 60에서 80 사이로 설정하시고 내가 깔끔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양을 높이시면 되고, 나는 울퉁불퉁하고 날것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낮추셔서 그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완료를 눌러볼게요. 다음으로는 손가락 버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지르기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브러쉬들을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손끝으로 문질문질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실제 그림 같은 느낌을 내고 싶다면 브러쉬를 미술이나 서예 브러쉬로 변경을 하셔서, 저는 주로 이 기능을 음영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서 보통 소프트 브러쉬로 설정을 해두고 그리는 편이에요. 다음으로는 지우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의 경우 내가 그려뒀던 그림의 특정 부분을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우개의 경우 브러쉬와 동일한 펜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레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수 있고요. 배경 색상을 눌러서 캔버스의 배경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 기능 같은 경우에 조금 있다가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서 더 디테일하게 알아봐요. 이제 마지막으로 검은색 동그라미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디스크, 클래식, 하모니, 값, 팔레트, 이렇게 5가지 메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주로 클래식으로 해놓고 색상을 사용하고 있고요. 첫 번째 무지개 라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한 후에 동그라미를 옮겨서 디테일하게 정해주는 편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캐릭터를 함께 그려보면서 프로크리에이트의 더 디테일한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를 먼저 해줘야겠죠? 어떤 캐릭터를 그리고 싶은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잉크의 테크니컬 펜을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찐빵처럼 되게 빵실하고 귀여운 소녀를 한번 그려줄 거예요. 아직 그림 초보라 그림을 그리는데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와 함께 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등신의 귀여운 소녀를 그려줄 거예요. 머리 크기와 비슷하게 몸통을 그려줄게요. 뼈대를 먼저 그릴 건데 졸라맨을 그려주셔도 좋지만 저는 이런 캐릭터는 A자로 그리는 게 허리가 길어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눈, 코, 입이 들어갈 위치도 한번 잡아볼게요. 눈의 경우 여기 한가운데에 그려주셔도 되는데 앞머리가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턱 부분이 조금 길어 보일 수 있어서 살짝 아래쪽에 넣어주시는 편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귀도 그려줄게요. 그림 그리다가 위치가 틀리거나 너무 한쪽으로 나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스케치 단계 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은 애플 펜슬을 쓰시는 분들을 위한 팁이라면 여기 평평한 부분을 툭툭 누르면 브러쉬로 바뀌었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 이제 이렇게 지우개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뼈대를 그려주었어요. 이렇게 그려줬다면 저희 레이어 이름을 뼈대로 변경해 볼게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레이어 이름을 스케치 1번으로 변경해 줄게요. 그럼 여기에 바로 내가 캐릭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아래에도 검은색 라인을 썼기 때문에 뼈대와 스케치가 구분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뼈대의 불투명도를 연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N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레이어 메뉴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불투명도를 10%에서 20% 사이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검은 색상인데 마치 종이를 투명색으로 바꿔서 연하게 보이게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치 1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디테일한 스케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눈이 엄청 동그랗고 귀여우면 좋을 것 같아서 땡글땡글한 눈을 가진 소녀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눈 크기가 비슷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캔버스를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캐릭터를 그려줬어요. 그럼 저희 뼈대를 꺼보면 캐릭터가 잘 완성이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스케치 1번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서 더 깔끔하게 따주는 작업을 가질 거예요. 뼈대의 불투명도를 낮췄던 것처럼 스케치도 불투명도를 낮춰줄게요. N 버튼을 누르고 불투명도를 최대에서 10에서 20% 사이로 낮춰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레이어 이름을 선화로 변경해 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캐릭터를 아까보다 더 깔끔하게 라인을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정리하실 때는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확대하셔서 돌려가면서 라인을 따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캐릭터 선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저희 채색도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줄게요. 레이어 이름을 채색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갈색 머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갈색으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하고 바로 채색에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채색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아래쪽에 그려놨던 검은색 라인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이어 순서를 변경을 해줄게요. 채색 레이어를 꾹 눌러서 선화 아래로 내려볼게요. 어때요? 라인이 다시 나타났죠? 레이어 순서에 따라서 투명한 종이가 겹쳐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레이어가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가려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화 아래에 채색을 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프로크리에이트에는 여러 가지 채색 방법이 있어요. 직접 전부 다 색칠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 내가 칠하고자 하는 영역에 테두리를 그린 후 동그라미를 쭉 가져오면 한 번에 색칠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레퍼런스라는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화에 조그마한 화면을 누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레퍼런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선화 아래에 레퍼런스라는 조그마한 글자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레퍼런스는 참고하다, 참조하다 라는 뜻인데요. 다른 레이어들이 레퍼런스라는 글자가 붙은 레이어를 참고해서 색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채색은 아무것도 색칠된 부분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동그라미를 그려서 머리카락이 있을 법한 위치에 떨어뜨려 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림이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데도 색깔이 칠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우리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레퍼런스 기능 사용해서 빠르게 색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색칠하시면서 내가 이전에 선택했던 색을 다시 불러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브러쉬 크기와 불투명도 사이에 있는 네모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가운데에 있는 이 십자 모양을 내가 원하는 컬러 위로 옮겨 볼게요. 그럼 여기에 컬러가 이전에 사용됐던 이 머리카락 컬러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캐릭터 채색이 완료되었고요.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볼터치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레이어 이름을 볼터치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터치의 경우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에어브러쉬, 소프트 브러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터치 컬러는 약간 붉은 색상에서 천장에 붙여서 파스텔 톤으로 넣어줄게요. 사이즈를 내가 볼터치를 넣고자 하는 크기랑 비슷하게 잡아서 문질문질 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볼터치가 들어갔어요. 확대해서 보면 살짝 눈 위치를 볼터치가 침범한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레이어를 따로 썼기 때문에 볼터치만 지우실 수가 있어요. 지우개를 선택하고 머리카락이랑 눈동자로 튀어나간 부분은 깔끔하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캐릭터를 완성해 봤어요. 그럼 이렇게 그림 그려봤는데 저장까지 완료를 해야겠죠? 스패너 버튼을 누르신 후에 공유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뜨게 되는데요. 전체 화면을 내보내기 할 거기 때문에 JPEG를 선택해서 내보내기를 해줍니다.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카카오톡이 아이패드에 깔려 있다면 카톡을 통해서 내 핸드폰으로 바로 보내실 수 있고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에어드랍을 통해서 핸드폰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에 바로 저장하고 싶다면 이미지 저장을 눌러서 저장해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됐는데 혹시 이거 나가면 지워지거나 앱을 닫으면 파일이 사라지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를 눌러서 바깥으로 나가면 내가 그렸던 그림이 자동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트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부터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봤어요. 앞으로 프로크리에이트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볼 예정이라 궁금하신 점이나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면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도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길 바랄게요. 채채였습니다.